누군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서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이제 시간 문제다. 뭐 이런 관측만 나왔죠. 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자를 두고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자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지난 4월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새로운 후보를 찾아주기를 내가 직접 소개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기자한테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옳았을 때인데 내 사과를 해도 이분이 총장으로서의 역량이나 조건이 안 맞는 건 절대 아니에요. 총장으로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총장 되더라도 사과를 하고 하는 게 맞죠. 자, 김민지 기자. 야권에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 철회 내지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색을 걸고 이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당시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정치색이 강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치검찰의 기획사건이 또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 여권에서는, 여당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요즘에 약간 비슷한 결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의협심의 캐릭터, 의협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의리의 총대를 맨 상남자입니다. 그리고 서른 최고위원은 후배 위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참 이 윤석열 후보자는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현 부위원장이 여권의 지금 저러한 목소리는 좀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양날의 칼이라는 견해가 많죠. 양날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측근 핵심들을 수사를 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이제 그 정권의 전통성과 관련된 국정원 수사 과정에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후반기에 가더라도 여권 인사라고 봐주는 거 없다. 예. 저는 그 신호는 분명히 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동안 이제 검찰총장 임명할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 정치적 중립성이었어요.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지 않느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큰 우려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위장 전입이나 탈세라든지 이런 5대 7대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아마 청문회가에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거짓말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인데, 예. 기자한테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부분도 전후 사정을 더 보면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 상황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한쪽에 치우치는 수사를 하거나 그럴 우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교수님. 저는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제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우선 현 부위원장의 말씀대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특수부 검사로서 강골 이미지가 있었고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하고 외압하는 것은 꿋꿋이 맞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까 양날의 검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권력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샅샅이 파헤칠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검찰총장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어떤 기득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조직 내부.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처럼 공수처처럼 지금 국민적인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힘 빼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의 힘을 빼고 검찰 내부의 기득권을 벗어나야만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사법 권력을 정당 행사하려면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후보자한테 의협심이다. 이건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어떻게 의협심입니까? 이건 의협심이 아니죠. 그냥 칼잡이 캐릭터죠. 칼잡이 캐릭터. 내가 아끼는 후배인데 후배를 보호하려고 내가 거짓말을 7년 동안 계속 해왔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내내 그 거짓말 또 그대로 계속 유지했다. 이게 어떻게 의협심입니까? 이건 동아일보에 어제 김순덕 그 대기자가 쓴 칼럼도 나옵니다만 조폭의 의협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한 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서 대신 들어가는 게 조폭 아니고 뭡니까? 저는 저게 맞지 않다고 보여요. 의리의 총대를 맨 상남자다? 그 의리가 누구를 위한 의리입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고 제 식구 감싸기고 자기 사람 보호하는 것이
치고 자기 검찰 조직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뢰 상남자입니까? 제가 흥분하게 되는데 예. 정말 이 사태를 똑똑히 봐야 됩니다. 아하. 외부의 칼날에 자기를 지키겠다는 외압에 꿋꿋이 저하는 건 맞습니다만 네. 내부의 기득권과 내부의 자기 사람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 저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겠습니까?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국장. 사실관계만 좀 얘기를 하자면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즉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 어떤 검사보다도 수사에 임하면은 끝까지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물인 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요. 예. 심지어 현 권력에 맞서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현 정권의 어떤 비리와 관련돼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올 것 같으면 동부지검으로 보내고 또는 아니면 수원지검으로 보내고 네. 즉 다시 말해서 곤란한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윤석열이 안 맡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맡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동부지검에 있는 환경부의 어떻게 보면 인사비리, 직권남용 사건 같은 결국은 청와대 인사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검찰총장이 되면은 이제는 서울중앙지검 관할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 자기 관할 아닙니까? 검찰 전체가. 그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피할 겁니까? 피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그때 정치적인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여권의 실세라고 하는 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올해 초에 만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을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그 후배는 있지 않습니까? 사건을 소개해줘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윤대진? 예. 법상으로 변호사법으로도 친족이니까. 친족에 해당하면 예. 아무런 해가 없는 사람을 그걸 보고해서 나는 변호사법 위반까지 무릅쓰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납득이 안 맞지 된다. 않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의협심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 부위원장 말씀하시죠. 마치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사건을 다 동부에 배당하고 그 수원지검에 배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배당했다는 아니 건 그게 아니라 아니죠. 그 배당권은 같은 지검이에요. 같은 지검. 동남 북서가 예전에 지청이었는데 독립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원에 배당할지 또 아니면 동부에 배당할지는 대검에서 관할하는 것이 중앙지검에 관할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계속 뭐 이걸 7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분의 지금 입장은 청문회에서 얘기한 게 사실이고 7년 전에 내가 기자한테 통화할 때 얘기한 게 보여주려고 어찌 보면 거짓말을 한 거다. 사실대로 말한 거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7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본인이 뭐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한 건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수사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했느냐 아니냐. 그 당시에 이제 검경이 엄청 붙을 때였는데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거라서 예. 또 직무와 관련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주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와 직무와는 관련되지 않았지만은 네. 자기가 속하는 기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3부 사건이었고 예, 알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특수 1부장이었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7년 동안 제가 거짓말 계속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건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2012년 주간동향 인터뷰 기사에 나왔잖아요. 대서특필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7년 동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이 모르는 사건도 아니고 근데 그걸 뭉개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그 7년 전에 자기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또 한 겁니다. 예. 아, 그게 아니고 난 소개시킨 적 없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7년 전에 소개해줬다는 게 그 진실이라서 치더라도 아까 하국장 말씀대로 그 진실도 정황상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예. 보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윤대진 당시 검사를. 알겠습니다. 오히려 윤대진 검사가 윤석열을 보호했으면 보호했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짓말을 계속 양박껍질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검찰총장 후보자가 됩니까? 자. 자기 억울한 사람이 닥쳐오면 그 피해자를 억울한 사람을 고쳐줘야 될 사람이 네. 자기 새끼 챙기기 위해서 좀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서슴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김민지 기자. 예. 그런데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뭐랄까 입장 이게 좀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발언의 톤을 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동안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또 주광덕 의원이 나서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공세를 퍼부어 왔는데 이틀 연속 최근에는 공개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자에 관련된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뭔가 윤석열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앞두고 톤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어차피 이제
청와대가 임명 강행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조만간 후보자를 떼고 검찰총장 자리에 오를 게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제 패스트트랙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둔 약간 톤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김민지 기자 설명에 이어서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청와대의 입장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었는데요. 잠깐 그 목소리 듣고 오실까요? 그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그 해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설명으로 해소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후보자가 제가 제청했던 바와 같이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가지고 청문회에서 거짓말하고 위장하기 드러나자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궁색한 변명과 개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말씀 해주시고 이런 뜻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 후보자에 대한 제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없겠죠. 물론. 네. 네,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게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지 기자 어때요? 오늘이 12일인데 이제 청와대는 며칠 후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를 향해서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한 시한이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한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르면 7월 16일에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아하. 예, 하국장 말씀하시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누구한테 사건을 소개해 줬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자체가 검찰총장 자격 후보를 상실시킬 만큼 큰 잘못이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법조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조계 인사들한테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아하.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를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고 당시에도 그날 청문회 그 밤에도 사실은 소개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은 야 그러면 그 부분은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태도는 사실은 맞지 않다. 그리고 예. 이렇게 위증을 했을 경우에 지금 왜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못하느냐. 위증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위증한 거는 고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증인이나 참고인만 가능한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자기 부주의 면책 원칙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국민 앞에 이거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내용이고 예. 이것이 무슨 형사처벌을 하자고 하는 알겠습니다. 수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국민 앞에 진실만을 얘기하기로 했을 때는 만약에 거짓말하면 후보 자격을 상실케 하는 식으로 인사청문회법을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지금 해군 이함대 사령부 뚫려가지고 허위 자백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허위 진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법리적으로 사법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위공직자와 검찰총장이 도덕성과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함대 사령부 뚫렸는데 자기 병사 시켜가지고 허위 자백하고 사건을 정리하자.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내가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 보호할 건덕지도 없는데 예.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는데 이제 와서 거짓말이 들통났는데 사실 후배를 보호한 거니까 의협심이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허위 진술하고 허위 자백한 거죠. 네. 뭐가 다릅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왜 붕괴하지 않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정두원 전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의미심장한 말을 했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 사람은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정정당당하다. 내가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면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겁니다. 걸리면 죽는다죠.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권력도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보수 진보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 눈에는 보수로 보여요. 그럼에도 또 임명한 걸 또 대단한 용기예요, 대통령. 청와대. 자, 정두원 전 의원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권력 눈치를 안 보고 검찰을 지휘할 사람입니다. 윤석열 임명될 시에 걸리면 정말
거짓말을 썼어요. 예, 성향으로 따지면 보수인데 문이 임명한 것도 대단한 용기다.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 얘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여당을 향해서도 뭐 원칙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동의하십니까, 현 부위원님? 저는 뭐 원칙대로 처리할 거라는 건 대부분 인정할 것 같습니다. 어허. 대부분 인정할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은 저도 궁금하게 봤던 건 이분이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천상 검사인 분들은 대부분 이걸 반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당에도 보면 검찰 출신들이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근데 확실하게 대답은 안 했어요. 공수처는 뭐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검경 수사권도 뭐 좀 이렇게 평등하게 가져가는 건 좋지만 수사 지휘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핵심이 수사 지휘권입니다. 수사 지휘권이 있다라는 게 상하관계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문제는 우리 즉 여당하고도 어찌 보면 긴장관계도 가져갈 수 있지 않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에서는 제가 보기에 아마 공정하게 수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명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은 뭐 모두가 인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고장 짧게 말씀 주시죠. 예, 저도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실은 그 사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수사와 관련해서 결국은 좌천이 돼가지고 대구고검으로 가고 뭐 대전고검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치에 뛰어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나름대로 검사로서 원칙 이걸 지키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 것들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결연하게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30초만 더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검찰 개혁. 개혁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이야기도 나오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나오는데 저는 저 윤석열 후보자는 절대 그렇지 않을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검찰이라는 게 그의 별명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됐던 2012년에 변호사 사고의 사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검경 갈등에서 불거진 거예요. 감히 윤대진 수사팀장이 전 경기경찰청장 구속하니까 경찰이 내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서 감히 검찰을 저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다고 봐요. 그런 분입니다. 뼛속까지 검찰이 들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